안녕하세요. 저는 이노피 파트너스 윤정원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도용입니다. 이노피 파트너스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제로 과제 중심의 컨설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첫 주자로 우리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쪽의 전문가 우리 신도용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이다 라는 정의를 하고 계세요. 우리 신 교수님께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이다 라는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데 많은 그 소스가 나올 것 같아요. 교수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제 정의가 된 키워드들을 이렇게 관통되는 단어들로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봤을 때,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좀 관통되는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좀 바꿔 나간다라는 의미가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또 핵심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냥 IT를 바꾸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회사가 무엇을 먹고 살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끝그림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님께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데이터 중심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시 리워딩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데이터의 의미가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생태계를 좀 만들어 나간다라는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또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일 거고요. 또 데이터가 또 다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동력이 또 이제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느냐가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성공의 키이자 또 관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또 데이터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기반한 컨설팅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기업에서 이제 예를 들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시장의 인사이트가 또 필요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시장의 인사이트를 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좀 해서 그런 인사이트를 좀 딜리버리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과제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제 이게 일회성으로 또만 이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내부에서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내재화를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내재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역량들을 좀 향상시켜 나가는 형태의 그러한 이제 과제들도 함께 수행을 또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데이터를 좀 가시성 있게 이제 분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 같은 이제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기업이라고 판단했을 때 제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데이터를 보고 인사이트가 도출되나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신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냥 다시 끼우면 되는 게 아니라 풀고 또 다시 끼워야 되는 것처럼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그 첫 단추가 어떤 질문을 던질 거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에게 뭐가 궁금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뭐가 궁금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궁금해해야 될 것인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사전의 역량을 키워놔야 할까요? 글쎄, 이제 역량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역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역량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역량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분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역량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축으로는 이제 비즈니스의 역량,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와 함께 저는 또 중요한 것이 그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역량에 있어서는 어쨌든 기술적인 역량 한축으로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비즈니스적인 이해,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마인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타인지를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업의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약간 총론으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는 일단 그런 데이터 활용 역량은 또 역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전문가의 커리어의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내가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서 데이터를 항상 보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구성원들의 역량들을 어떻게 전체적인 향상을 시켜나갈 것인가. 저는 그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모두가 다 데이터 전문가가 되어야 하느냐, 저는 꼭 그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코딩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의 영역은 따로 있는 거지만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구성원들은 어떤 역량을 좀 갖춰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꼭 코딩이 아니더라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요새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코딩이 아니더라도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분석, 시각화에 이르는 다양한 그런 이제 도구나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적절하게 익혀가면서 활용을 해나간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 활용하고 굉장히 관련된 얘기인데 시각화라는 얘기로 말씀 주셨습니다. 시각화를 잘했을 때 성과가 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례 같은 걸로 풀어주시면 이렇게 듣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숫자만을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사실 그 숫자의 의미가 확 와닿게 전달이 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패턴화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하이라이트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숫자의 의미가 이제 확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시각화는 이제 상대적으로 코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엑셀로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화를 해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같은 무료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서도 해나갈 수 있고,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들이 좀 사용하는 이제 태블로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이 데이터를 내가 숫자를 가지고 이게 통계적인 의미가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굳이 파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적인 결과로 구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의미가 이제 확 이해될 수 있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또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결과물이 시각화인 건데 이거를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보고를 하면서 때로는 설득의 도구가 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시각화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데이터가 없는 기업들은 어디서부터 좀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세요 하는 한 말씀 제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데이터 활용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체크 포인트를 6하원칙으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Where is data? 과연 데이터가 어디 있을까? 두 번째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정의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Who. 그 다음에 How. 이걸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When. 이거는 이제 right now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가장 그 첫 고민이 Where is data라는 거죠. 근데 데이터는 이제 크게 인터널 데이터와 익스터널 데이터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널 데이터라 하면 우리 내부에서 쌓여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꼭 쌓여져 나가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지금 쌓이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데이터를 정의해서 이 데이터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쌓여져 나갈 필요가 있어 라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쌓아 나가고 있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과연 활용의 가치가 있는 데이터이냐라는 걸 봤을 때 이 데이터를 우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접근들이 굉장히 다양하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저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급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겁니다. 익스터널 데이터. 때에 따라서는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API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유료로 구매를 하거나 혹은 제휴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급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쌓아 나갈 것이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비즈니스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좀 정의를 해나가는 단계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